안녕하세요. 예, 1경영이 평일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반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는 쭉 나가야 되니까 2주 만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강의가 되는데 2주 만에 끝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보강을 한번 합니다. 보강을 한번 하게 되니까 주차로 따지면 4주차 만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말반에 해봤는데 택도 없는 그런 이야기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지 주말반은 걱정인 게 보강 시간도 없는데 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없어도 돼. 평일반은 그런 걱정 없어도 되니까 평일반은 시간이 듬뿍듬뿍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31일까지는 반드시 하고 이기는 그 사례집으로 이래 진행하고 예습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풀답안을 2기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1기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논점 뽑아내는 훈련을 좀 하자. 그게 목표고, 논점 뽑아내는 훈련으로 간단한 단답형 쪽지 시험 이런 거를 이래 월요일부터 이래 진행하게 되는데, 예시가 어디를 보시면 되냐 그러면 단답형으로 이래 쓰는 쟁점 자체가 25페이지 거기 보면 간단한 사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결론 이유라고 해설이 거기 달려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정도 답안지 쓰는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3문제 정도, 2문제, 3문제 정도 그 정도 이런 형태로 나가고, 이번에는 단문을 하나씩 내겠습니다. 단문을 하나 내는데 그 단문이라는 게 연기 때 우리 쪽지 시험 받는 거 그 부분을 단문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하게 되는데, 주말반에서 제가 랜덤으로 한번 내봤거든. 랜덤으로 쪽지 시험을 연기 때 본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냈는데 의미 없으니까 못 쓰더라고. 쓰지 못하니까 찍어주겠습니다. 찍어줄 테니까 단문으로 외울 거는 단문으로 외우고 그다음에 사례로 풀 때는 사례로 이렇게 풀게 되는데, 풀답안처럼 이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2기 때 가서 이제 풀답안을 이래 써야 되는데, 미리 한번 논점을 이래 찾아내서 구성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래 이 문제는 이래 풀어가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래 팁 정도로 쓰는데, 판례 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판례 쓰는 훈련을 하는데 관련 해당되는 판례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진도 범위 안에서 단문으로 볼 거는 알려드릴 건데 사례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낼게요. 중요한 거를 이래 출제하고, 교재 있는 사례도 있고 교재 없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충분하게 이래 보고, 목표는 2기 때 우리 사례집으로 이래 진행할 건데 그 사례집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한번 예습으로서 한 70% 가까이는 풀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한 70% 가까이 한 60%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형식은 아니어도 문제는 한번 다뤄보고, 그래서 2기가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나버리면 또 그거 정리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답안 형식은 이런 형태로 쓰시고 풀답안처럼 쓰지 마시고 그냥 결론 이유로 해가지고 쓰시고, 그다음에 단문은 하나 외워가지고, 단문을 하나만 이래 숙제만 외우지 말고 연기 때 시간 대신 유예생들은 연기 때 쪽지 받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암기가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외우시고 다시 한번 이래 정리하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알려드리는 거라도 좀 외우고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차 시험은 암기가 돼야 되거든. 암기가 돼야 되니까 이해만 하고 있어서 이래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물론 이해가 돼야지 답안지가 잘 써지게 되는데 이게 따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일단은 1기부터 계속 훈련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좀 힘들더라도 한번 시험을 보면서 이래 따라오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시험 시간은 거기 강의ек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분부터 이래 보는데 한 30분부터 볼 수 있도록 30분부터 이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학원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답안지 시작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마시고 그냥 바로 30분 오시는 대로요. 오시는 대로 빠르게 바로 이래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제출 방식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제 원점으로 진행되니까 업로드 해가지고 이래 받으시는 것도 그쪽에서 이래 내려받기 형태로 이래 채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래 정리될 테니까 동일하게 이래 보시고, 지금 원점하고 실강하고 이래 동시 접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좋은 답안지는 모범 답안으로 이래 복사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선정은 실강에서 선정하려고 해요. 실강에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실강 자체가 원점하고 제출 시간이 똑같은지 몰라가지고 제출이 되면 그래야 되는데, 여기 실강이 60명, 원점이 지금 60명인데 근데 지금 참석률이 그래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강의실에 앉아 있는 수강생도 그래 많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되게 우리 학원이 그 동차생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1차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이래 되니까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고, 유해생들은 반드시 그 시험을 보시라. 시험을 보시면서 그 유해는 기득권들은 암기를 해가면서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정리 세 과목 들었잖아요. 팽을반 따라오셨다면 세 과목 들었는데 이제 네 과목제 걱정되는 과목이 생길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세모가 그 세 과목이었는데 네 과목제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연기 때 듣고 이제 일기 때 들었잖아요. 지금 책을 이제 두 번 읽어봤는데, 만약에 그 정리가 돼버렸다. 만약에 정리가 이래 돼가지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하산해야 된다라고 이래 생각되면, 야 그러면 9월 달까지 뭐 하고 있을래? 9월 달까지 이래 그 시간을 뭐 하고 고드리 치면서 보내도 그 9월 때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9월 때까지 시간 자체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체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준비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시험 준비 자체를 조금 오해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한 두 번 들었으면 써질 줄 알았는데, 그 현상은 그렇지는 않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인사를 앞에서 보기 때문에, 인사를 그 행정 보고 여기 왔었으면 좀 표정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인사를 바로 이래 보고 행정 보고 인사 보고 이렇게 그 민소를 이래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달려 가지고 지금 그런 그 인상을 이래 그 가지고 있죠. 이 표정들이, 이런 표정이 이게 지금 다 쓱소와 같은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 이런 느낌을 이래 받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기 때 잡혀야 됩니다. 이기 때는 어느 정도 인사는 이래 잡아가야 되는데, 제 수업 들은 분들을 알려드리면, 2기 때 잡히면 빠른 거, 2기 때 잡히면, 인사가 2기 때 어느 정도 잡혔다는 게, 남들처럼 우리는 그런 욕심도 없어요. 못 본다면 내겠다 이런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1회 답안지 쓰면 되겠다는 느낌 오는 게 2기, 느낌 오는 게 2기인데, 그게 빠른 사람, 우리 이 강의실에서는 빠른 사람이 되고, 실질적으로 3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감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조금은 이랬으면 되겠구나라는 건, 인사라는 게 이제 좀 그런 느낌을 이루어주고, 실질적으로 3기 때 감 안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오는 사람도 이렇게 이래 되고, 3기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인사를 작살 내려고 이래 시험 보러 갔는데, 꼴찌했나 뭐 이래봐. 꼴찌했나 뭐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다음 주에는 책을 하나도 안 보고 가봤대. 모범답안 이래 나와가지고, 모범답안 나와가지고, 그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이래 질문하는, 그 실제 사건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도 있게 이래 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인사에 대한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감을 못 잡고 있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버려두면 안 돼요. 그거는 그 과목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래 시달리더라도, 아시겠죠? 시달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계속 그 선생님한테 계속 지적받더라도 계속 이래 답안지 쓰면서 채점 받으면서 조금씩 이래 감을 잡아갈 수 있도록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포맷을 이래 잡고 이래 정리해야 되고, 그 민소가 걱정거리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민소가 지금 일기 때 걱정거리로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암기는 좀 해줘야지 되게 되는데, 또 우리는 단순 무식해서 시키는 거는 잘 외우거든. 그러니까 뭐 숙제 내주고 요입당하면 외우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과목은 좀 그래 공부하자. 이 과목은 그렇게 공부해놓고, 그리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유해생들은 인사를 손 놓지 마시고 꼭 반드시 추가해서 이래 정리하고, 2기 때 새로운 다크호스로 올라오는 게 노동입니다. 노동이 새로운 부담으로 이래 최신 판례 이런 거 추가 자료가 아마 곧 2기 때 나갈 텐데, 부담이 꽤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정리하기가 좀 만만치 않는 그런 문제고, 최근 판례가 안 나왔었으면 그거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최근 판례를 나온 적이 있어. 한번 최근 판례 4월달 판례를 9월달에 낸 적이 한 번 있거든. 9월달에 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강사님들이 초록으로 최신 판례 상반기 판례를 자료로 이래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대비하려면 민소를 지금 많이 해놔야 됩니다. 유해생들은 일기 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사 과목처럼 그래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나중에 이래 정리할 게 너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3기 때 대부분 공부 시간을 인사하고 노동에 쓰시려면 우리가 민소나 행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암기가 상당 수준까지 올라가줘야 돼. 올라가지고 3기 때 민소는 하루에 1시간씩 꾸준하게 매일 본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으려면 미리 암기를 좀 해놔야 돼요. 이 민소는 암기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좋은지 뭐 이런 거는 다다익선이고,
많이 외울수록 좋은 거니까 최대한 많이 외우고 강의계획표에 나와 있는 그 12개 그 중요 쟁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D편에 12개 정도 이렇게 추가했는데 1기 때 추가했던 당사 적격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암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추가해가지고 한 12개까지는 정리하고 사료로 대비하는 것도 있고 단문으로 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좀 외워줘가지고 최소한 이거는 준비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이거 외적으로도 그 중요한 부분은 좀 외워주고 암기를 하시면서 이래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보고 주말반 그 답안지 이래 제출하는 거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보다는 좀 적어요. 인원수가 여기보다는 주말반은 여기보다는 좀 적게 이래 듣고 있는데도 상당히 잘 쓰더라고요. 수준 자체가 상당히 좋고 예상 모범 답안 후보로 올라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온첨으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수준 있게 쓰시더라고요. 내용 자체도 풍부하게 이래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래 답안지를 이래 쓰고 있으니까 경험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답안지 자체를 보면 경험자들이 꽤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내용 자체를 암기하는 게 필요하고 대신에 그 여러분들 쫄 필요는 없는 게 2차 시험이고 그 어떤 노무사 시험에서 준비해야 될 수준은 한계치는 있거든. 한계치는 있으니까 지금은 좀 멀어 보이고 내가 한계치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 3기 때 3기 때 거기 그 목표점은 다 모이는 장소는 똑같거든요. 집합 장소는 이래 동일하게 이래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천천히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이래 그 조금씩 따라잡으면 되는 거고 택도 없다. 뭐 일기 때 그 모의고사 써보니까 뭐 점수가 몇 점 나왔다 아니면 몇 등 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나중에 2기 때 3기 때 따라잡아가지고 거기 근처에서 있으면 돼. 근처에 있으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위권 안에서 이제 실질 경쟁률이 그 갈라지게 되거든. 갈라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밑에 있는 사람도 그 기타 점수로 해가지고 그 점수를 되게 못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붙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포기 안 했다는 게 칭찬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기타 점수로서 계속 바닥권이었는데 시험을 합격했다는 말은 중간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잡고 있었다는 말이거든. 암기나 이런 내용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래 그런 기회를 이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지레짐작으로 스스로 자멸하거든. 대부분 수험생들은 점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등수가 뭐 중간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바닥권이라든지 이래버리면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원래는 아닌갑다 아니면 뭐 처음부터 내가 잘못 준비한 것다라고 그래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자멸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강사님들이 할 건데도 근데 본인이 못 버텨요. 본인이 못 버텨가지고 그 자멸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말 의미 없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나중에 시험장 가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와서 학원에서 모의고사 잘 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습할 때도 쪽지 시험 잘 보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복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내가 잘 외우고 그 숙제로 시험 보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나머지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좀 정리하고 이런 그 목표로 이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 그 시험 잘 보려고 숙제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되는 큰 그림만 이렇게 기억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복습을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그래 잡으시고 진행은 연기 때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진도 방법도 똑같고 그리고 설명 방식도 똑같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는 빼고 최근에 강의 시간이 안 되니까 최근에 나왔던 거는 좀 스킵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연기 때는 다 봐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 봐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서 최근에 기출된 거는 빼면서 그렇게 정리하는데 대개 한 연기 때 했는 거 80%는 해요. 80% 이상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빼는 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직전에 나왔던 것만 빼겠습니다. 직전에 나왔던 것만 빼고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또 자료를 통해서 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보고 일단은 이번에 목표는 사례에 좀 적응해보자. 사례에 적응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줘야 될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림만 그리면 내용 채우는 건 어차피 이기 때도 책
봐야 되고 3기 때도 책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앞으로 가면 되거든.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왜 내용을 못 채우고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안 되고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걸 고민해야 돼. 그림을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림도 못 그리면서 내용을 채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 있어요. 역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반대로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내용 채우는 거는 다음으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논점을 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각도로 이래 문제를 풀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걱정해야 돼요. 그거는 걱정해 봐야 되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지 그게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고민을 그쪽으로 맞춰라. 그쪽으로 맞추면서 그렇게 이래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고 요 끝나면 바로 2기로 이래 그 4월 17일인가 10며칠인가 그 둘째 주에 바로 2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또 모자란 거 이래 다 메우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했던 인사나 그다음에 뭐 노동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 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민소는 여기 나왔던 그 12개를 최대한 목표로 해서 좀 정리해서 그 간다라고 결국 이게 안 이어져 가지고 시험에 발목이 잡히거든. 이게 마지막에도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좀 암기가 되고 최소한 20개 정도 암기되면 좀 할만합니다. 민소는 할만하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어차피 뭐 니도 못 외우고 나도 못 외우는 그런 문제니까 이거 이상 그 완벽하게 쓰기는 쉽지 않거든. 20개 이상 완벽하게 갖고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 쫄지 말고 딱 요거는 요 안에서는 내가 밀리면 안 돼. 이런 느낌. 밀리면 안 되니까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점수가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래 대비하고 준비하자라고 그렇게 이래 생각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원래 가장 예상되는 그 문제는 그 원래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걸 가지고 설명하면 일부 청구가 유력합니다. 일부 청구가 지금 유력한데 작년에 변리사에서 일부 청구 나왔고 그리고 원래 그 변호사 시험 첫 번째 문제가 일부 청구 나왔거든. 처분권주의하고 곁들여 가지고 일부 청구와 관련된 명시설과 관련됐고 작년 변리사 문제는 일부 청구와 관련되는 그 예외 현상들이 있었죠. 청구 취지 확장을 유보했다든지 뭐 청구 취지할 수 있다는 확장할 때 있다는 유보한 경우가 이래 있게 되는데 그 쟁점하고 정면은 아니었는데 이제 판례 소개할 때 그 판례를 소개하면 되고 원래 변호사 시험도 그 옛날 판례를 냈어요. 옛날 판례를 출제하고 새로운 판례는 내지 않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교재에는 그 최신 판례가 수록돼 있으니까 그걸로 그 일부 청구 문제는 그 판례로 소개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준비해 두시면 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요즘 출제 패턴이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게 이쪽으로 나오더라고. 이쪽에도 이래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그 변호사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노무사에서 그대로 이제 출제된 건데 불이익 변경도 그 변리사도 나오고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는데 쟁점이 달랐거든. 변리사에서 나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쟁점하고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불이익 변경 그 금지 원칙의 쟁점하고 이래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시험은 변호사 시험 쟁점이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 쟁점이 출제돼서 변호사에서 다뤘던 그 문제 스타일하고 동일하게 출제됐고 대신 쓰는 거는 우리 시험은 30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걸 단문 쓰듯이 다 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거의 내용들이 다 채워져야 되는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이래 출제됐으니까 쓰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변호사 시험처럼 이래 고기만 써서는 안 되고 다른 논점도 같이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아직은 다시 말하면 내용 채우는 걸 미리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점점 앞으로 채워나가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가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걸 강조하면서 내가 써주는 건지 그 코어를 지금 1기 때 한번 외운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장 핵심되는 것부터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나가자 앞뒤로 이래 살을 붙여나간다라고 그렇게 공부 스케줄을 그래 잡으시면 되고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점점 이렇게 완성시켜 나간다는 이런 기분으로 해가지고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끝까지 3기 때 가서 읽었는데 행정이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내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3기 때 가서 읽었는데 완전 새롭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완전 새롭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답안지 써보면 또 다른 느낌을 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안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볼수록 또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완성시키려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그 물병에 물을 채워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 최대한 많이 채워가서 시험장 가야 돼. 가장 높이 차 있을 때 그때 시험장 가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 가면 안 되고 채워질 때 채워져서 좀 무르익었다라고 생각될 때 좀 부족하다는 느낌 들 때 그때 시험 보러 갑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정리될 것 같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이래 들면 그게 가장 베스트로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 좀 이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 내가 이것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시험 보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좀 불안하고 발표 날 때까지도 마지 못 놓고 시험 보고 왔을 때도 수석한 사람도 불안했다라고 이래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최선을 다하시면서 마지막까지는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는 희망도 갖지 말고 낙담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래 그 최선을 다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대신에 문제점은 계속 복귀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이래 채워주면서 인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돼. 해야지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지. 인사는 내가 고득점할 자신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머지 과목으로 행정 특히 뭐 행정을 남들이 뭐 70점 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니까 롤 모델 그래가지고 나도 행정 70점 이렇게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요. 그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특이한 케이스가 이래야 되니까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내가 붙을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행정 70점 받고 인사 50점 초반 받아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겠어? 아니면 인사 55점하고 65점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확률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걸 끌어올려 줘야 돼요. 50점 우리는 솔직히 좀 50점 초반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죽도록 해야지 50점 초반이 나오게 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 사람이 50점 중반 그 정도 나오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 좋았대. 인사가 굉장히 느낌 좋았대. 50점 초반이 그런 이야기가 하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저쪽 애들한테 비해 가지고 답안지 자체가 상대 평가인데 근데 계속 느낌 좋았는데 50점 중반, 50점 초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상태로 이렇게 버려두면 이거는 정말 50점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좀 시간 투자를 해줘서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치지 마시고 이제 겨우 1기 가고 있는데 뭐 힘들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좀 땀이 좀 나네 이런 느낌. 땀이 좀 난다.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 워밍업이 좀 끝났고 그리고 가속도가 좀 붙어가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고 공부에 다 프로잖아 우리가. 공부에 다 프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애들은 초심자들은 한계치까지 뛴다고 하던데 우리는 한계치 왔을 때부터 뛰는 거야. 뛰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또 파워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아직 갈 길이 많고 정말 무지무지한 2기가 기다리고 있어. 2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게 이래 되는데 주말에 아침에 와가지고 행정 시험 보고 인사 시험 보고 저녁에 집에 가고 싶은데 미술 보러 와야 돼. 미술 실험 보러 와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날 원료반 들으면 다행인데 일요일 노동법을 일요일 반을 이렇게 끊어놓으면 다음날 일어나서 또 노동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그쪽은 좀 시험 사이즈가 또 크죠. 또 노동은 시험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버틴다는 게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답안지 자체도 점수가 잘 나오면 다행인데 말했지만 안 나오게 돼 있다. 안 나오게 돼 있고 점수가 또 뭐 잘 써지겠냐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몸은 다 나오고 쓴다니까 뭐 팔레네 뭐 이래 그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물론 잘 되면 다행이고 잘 되면 다행인데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별로 이래 신경 쓰지 마시고 붙는 게 중요한 거네요. 실전 가서 잘 쓰고 잘 붙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무시험 할 때 내가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상품 같은 거 걸면 1등은 못해도 한 2, 3등은 해. 2, 3등은 해가지고 막 상금 받고 이러면 그때 여자친구 경포대 여자친구하고 또 막 회식하러 가고 또 막 놀러 다니게 이래 살잖아. 이래 살려고 그 여자친구 떠나고 그리고 이래 이 모양 이 꼴로 이래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오히려 그때 이제 점수 상품권에 못 들어간 애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검사하고 있고 그렇게 이래 잘 살고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야. 실전 가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래 승자고, 지금 그 합격생들 보면 연수원 찾고 있고, 연수 받고 있고, 뭐 실무 연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이래 받고 있고, 아니면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기업 공고나는 거 이런 것들 그 공기업 찾아다니고, 대기업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계약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계약직으로 이래 지원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자기를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미치겠다면서, 그러니까 계약직을 하고 싶은데 잠시 동안 이 그 생활만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만 다니고 싶은데 자꾸 정규직으로 하라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계약직도 그 오히려 경쟁이 또 그 나름대로 또 치열한가 봐요. 그쪽은 그 나름대로 또 그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고민 좀 해보자 우리. 지금 우리 고민도 우리도 그런 고민도 하고, 뭐 법인이 거지 같느니 뭐 대표자가 사이코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보고, 매일 이런 것 뭐 그 돈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뭐 정어불변사니 뭐 이런 것만 대화로 삼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래. 그 건설적인 대화를, 또 그런 고민할 때는 돈 주거든. 돈 주니까 돈 받으면서 이제 그 고민하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그지? 조금만 참고 노력해야 되고, 거저되지는 않을 테니까 노력하고, 실전까지 이제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잘 내고, 진짜 2기가 힘들고, 그리고 3기는 더 힘들고, 3기는 더 힘드는데, 오히려 3기 때 가면 오히려 그냥 달려왔던 힘으로 그냥 가거든. 달려왔던 힘으로 가는데, 2기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러면 50점 만점에 15점. 이래야 되니까 이게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15점짜리 답안지를 이렇게 들고 집에 가면서 밥이 나왔어. 밥이 나왔다. 야, 오늘 밥이 입맛이 별로 없네. 뭐 이런 느낌이 저거.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을까 차라리,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또 공부를 했는데도 왜 점수가 15점일까, 이런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 근데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아마 안 할 수가 없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해도 그래도 막 신경이 안 쓸 리가 없다. 안 쓸 리가 없고, 그리고 논점 이탈해가지고 그 집에 가면서 그 답안지 맞춰봤는데, 아니면 바로 확인되잖아요. 강사님들 풀어주는데 막 생각지도 않은 그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 저 양반이 뭔 소리를 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 왜 그 다른 문제 풀고 있으세요? 이런 속으로 그런 느낌인데, 내가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래주게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좌절해 버린다고. 좌절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쉽지 않을 테니까 매일 그 시험 봤는데 그게 잘 풀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이래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꾸 이래 일일비하지 말고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운되지 말고 그냥 힘을 내고 점수 15점 받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니만 알고 있어. 니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점수표 확인할 때 위에 있다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자기 점수가 대각선으로 보면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지 말고, 알지? 거기 가서 보지 말고 여기서 뭐 이렇게 보면 이래 보이잖아요. 보이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보면 돼. 알겠지? 그래 보면 아무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저기 친구 만나러 가는 척하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보면 돼. 아시지? 그래 보면 충분하게 이래 해결할 수 있고, 보지 말고 차라리 안 보는 게 제일 낫고, 안 보는 게 이래 제일 나으니까. 봐서 뭐해 그거 15점만 원에 하고, 그러면 14점 앞에 하가 잘난 척하고 싶어? 뭐 이래 내가 니보다는 낫대. 이렇게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잘 보고, 그거 잘하려면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암기해서 잘 따라오셔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비가 없다. 지금 이제 개나리 필 때 좀 힘들어진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날이 온 거고, 그날이 왔고, 정말 힘든 기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따로 있고, 1차 준비할 때,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1차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히고, 1차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고, 1차는 또 일단 살아남아야 돼. 1차를 통과해야지 될 테니까, 안전하게 가고 보수적으로 이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가란 말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1차를 2차에 너무 1차에 너무 과투입한 거 아니냐, 이게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 이래 되니까 그렇게 가고, 차라리 붙는 게 낫고, 오히려 올해 시험이 또 쉬워져 가지고 합격률이 옛날처럼 올라갔다. 뭐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붙어야 돼. 붙어야지 이래 되고, 1차 떨어져 버리면 이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1차를 안전하게 붙고 유해생들은 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올인해 가지고 그냥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상관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면 그러면 반드시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요즘은 또 행정을 점수를 잘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나마 희망이야. 그게 희망이 이래 되게 되니까 10년 전 합격수 읽어보면 인사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민소가 인사 때문에 다 떨어져 버렸는. 그때는 또 인사가 그 만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 그렇게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또 희한하게 또 행정 때문에 지금 당락이 결정돼 가지고 그렇게 이런 막그 당락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파도가 날아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붙어 나가야 돼. 빨리 붙어 나가고 이게 또 세상이 또 바뀌어 가지고 또 다른 걸로 인사 그쪽으로 가면 야, 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파도가 그쪽으로 그 쏠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대가 또 바뀌지 않도록 물길이 바뀌기 전에 빨리 붙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늘 말하지만 고민이 되면 적격 한번 들고 당사 적격을 부적처럼 이래 들고 다니면서 적격 당사 적격을 한번 더 보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합격을 빨리 시켜주는 겁니다. 아무런 해결도 안 되는 걸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암기는 하나 더 하는 게 오히려 더 공부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부터 민사소송이 뭘까? 어떤 것들이 민사소송이 되는지 먼저 해야 되는데 민법에서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소를 넣어서 어떤 권리가 이래 발생하게 됐다면 이걸 청구해서 이 사람이 그대로 갖다 주면 얘가 그 만족을 얻을 건데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는 강제력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 집행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소송을 그치고 집행 권한을 얻어내는 거다.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인 내가 집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받게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 이래 되는데 민사소송을 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 그걸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처분권주의에 따라 가지고 소송의 개시도 내가 결정한다. 소송의 개시고 개시도 내가 결정해서 민사소송은 직권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의 그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로 그때 이래 진행하게 이래 되는 거고 심판의 대상도 내가 결정 돈을 받을지 아니면 원금만 받을지 이자도 받을지 이런 대상도 내가 결정하고 범위 전부 받을지 일부만 받을지도 내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고 절차의 종결도 꼭 판결이 나야지만 소송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당사자들은 소치하나 포기락이나 화해를 통해 가지고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차의 종결도 당사자에게 모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부른다.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게 되고 반대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 당사자 주장 없더라도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 사항들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처리되고 당사자가 소송을 개시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오면 법정 안에서 당사자는 소송 자료를 수집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주장을 해줘야 돼. 주장을 해줘야지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이래 삼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유리한 사실이 있는데 주장을 안 하면 그거는 없는 걸로 취급돼. 없는 걸로 이래 취급되는 주장 책임 원칙이 나오게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민사소송은 다툼이 있는 걸 해결해 주는 소송입니다. 다툼이 있는 걸 해결해 주는 소송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부분들은 무조건 판결의 기초로 삼아준다. 판결의 기초로 이래 삼아주고 이게 설사 허위 자백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심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무조건 판결의 기초로 삼아줘야지 이래 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다툼 있는 것은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할 것이 필요하게 되니까 법정 안에서 당사자들은 사실을 주장하고 자백되면 구속력이 생기고 증거 수집 제출 책임을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그냥 판결만 내려줘. 당사자가 내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래 판결만 이래 내어주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행정에서는
직권으로 탐지하는 것도 탐지하는 것도 이래 고려하게 이래 되는 직권 탐지주의가 이래 적용되는데 민사 소송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되니까 이걸 대원칙으로 해서 민사 소송은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을 당사자가 개시를 해줘야 되거든. 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줘야 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10페이지 소위 종류라고 해서 소송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민사 소송은 소송의 종류가 딱 세 가지입니다.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게 되는데 먼저 이행의소는 원고의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 의무이행의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돈 주게 만들어달라, 등기 주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명령을 요구하는 소를 이행의소라고 이래 부르고 이행의소는 원칙적으로 실제법상 민법이죠.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는 거,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는 게 이행의소라고 이렇게 것이고 종류는 두 가지. 첫 번째 현재 이행의소도 있고 장래이행의소도 있게 되는데 차이점은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요 이게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근데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강제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일반적인 이행의소, 현재이행의소라고 이를 부르게 되는데 청구권에 있지만 아직 변제기가 미도래한 상태면 예의 기한 이익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청구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변제기 미도래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 줄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걸 장래이행의소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변제기 미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를 갖춰줘야 돼.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갖출 것이 이래 필요하고 그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췄을 때 그때는 이게 가능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이 소송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되는데 변제기 도래할 때 기다리는 게 의미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보면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예외적 현상이 있다면 그때는 변제기 도래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이래 되고 요거는 단문으로 최근에 나왔어요. 장래이행에서는 단문으로 최근에 출제가 되버는데 사례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장래이행에서는 가능해질 수 있게 되게 될 테니까 사례 출제 가능성을 대비하고 준비하시면 되고 이런 걸 한 줄 써줄 때가 나와요. 한 줄 써줄 때가 나오니까 조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가능해질 수 있게 되는데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대상 청구하는 판례가 있거든.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승소 판결을 들고 강제집행하러 갔는데 강제집행이 안 돼. 강제집행이 안 돼요. 그러면 강제집행이 안 돼서 내가 본래 물건을 못 받으면 대신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손해배상 받으려고 소송을 또 해야 돼. 소송을 또 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두 번 소송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현재 이행의소로서 물건 인도를 구하고 혹시나 앞으로 가봐야 되거든. 앞으로 가봐야지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지만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소송을 두 번 해야 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서 장래이행의소로서 대상 청구에 대해서 함께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두 개 나오죠. 요구하는 게 두 개죠. 요구하는 게 현재이행의소로서 물건인도 집행불능될 때를 대비해서 대상 청구 이렇게 구하게 되니까 두 개의 승소 판결을 요구한다. 그러면 청구하는 게 두 개네. 청구하는 게 두 개. 단순병합으로 제기가 되는 거고 물건 인도 청구가 인정됐을 때 그때 혹시나 집행불능 될 때를 대비해서 대상 청구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부진정 예비적 병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점이 예상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엮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출됐다고 해서 단문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거 이런 거 한 줄 정도 써줄 수 있게 되게 될 테니까 이런 걸 검토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효력인데요. 이행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이 생기고
집행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 집행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이행의소를 제기해야 돼. 이행의소를 이래 제기해야지 강제 집행으로 할 수 있고, 확인의소는 말 그대로 확인만 받는 거거든. 확인만 받는 거니까 확인의소를 받았을 때는 집행은 안 돼. 집행은 안 되니까, 그러면 확인의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집행하려면 이걸 또 해야 돼. 이행의소를 이래 또 해야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행의소 할 수 있으면 이행의소로 바로 오는 게 소송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네, 그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이래 되고, 확인의소는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만, 이행의소를 할 수 없는 경우일 때만, 이행의소를 할 수 없는 거, 대표적으로 이행의소를 할 수 없는 거, 금액이 결정이 안 돼서, 금액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 이걸 1억을 받아야 될지 뭐 5천만 원을 받아야 될지 이런 그 금액이 결정 안 됐는데, 금액 결정하고 소송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거든.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시효 중단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만 예외적으로 확인의소를 이래 받아줍니다. 보충성 원칙, 그걸 기억하시고, 확인의소는 이행의소가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이래 되는 거로 보충성 원칙이 되는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해고가 무효가 됐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거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는 그때는 해고부터 먼저 다투고 싶어. 내가 해고부터 먼저 다투고 싶을 때 기본되는 권리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청구권이 이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바탕이 되는 해고부터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다툴 수 있어서 우리가 노동법에서 봤던 해고 무효확인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파생되는 청구권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바탕이 되는 권리관계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항상 그 법학은 예외가 많으니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예외가 되는데, 원칙을 먼저 알고 예외로 가야 돼. 원칙을 먼저 알고 예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외만 공부하지 말고, 시험이 예외가 나오거든. 시험이 예외가 나오는데, 근데 답안지 쓸 때 그 원칙 한 줄 쓰는 게 되게 힘들어. 원칙 한 줄 쓰는 게, 원래는 이런데 내가 예외로 풀고 있다는 거, 이래 써줘야 되는데, 실제 문제가 또 예외로 나와 있거든. 예외가 일어나고, 그 특이한 게 예외가 이래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대개 시험은 예외가 많이 나오거든. 예외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도 항상 우리는 원칙부터 푸는 겁니다. 원칙부터, 원래는 이런데 근데 이 사건은 이렇게 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문장이 이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게 합격이 그 점수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답안지 썼는데 왜 점수 잘 안 받는다, 점수를 잘 안 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그게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게 빠졌는지, 원칙을 내가 못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모범 답안하고 밀리는 게 원칙이 내가 빠지고 있지 않을지. 그거 대신에 짧게 써야 돼. 원칙을 장하게 쓰면 안 되고, 짧게 비율량 조절해 주면서, 원래는 이랬지만, 그러니까 느낌만 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네가 예외를 물었기 때문에 내가 예외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궁금증을 주는 정도로, 원래는 못 쓰지만 그런데 느낌적으로 이래 쓸 수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래 보여주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 정도로 답안지를 고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2차 답안지는 내가 공부를 허접하게 했고, 그리고 또 비법대생이고,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답안지에서는 그 느낌 안 나게 쓰면 돼. 답안지에서는 그 느낌 안 나게, 내가 알고 있지만 해필 욕을 묻는 바람에 내가 요것만 쓰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안타깝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여지만 자꾸 보여주면서 이래 답안지를 써주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공부를 해놓자. 우리가 작전을 잘 짜놓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려는 방법,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좋아하더라고. 교수님들이 좋아하고, 채점자도 좋아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 학원에서 한번 쏘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싹싹 흘려봤는데 요놈이 무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그런 걸 자꾸 끼워주는 거야. 끼워주면 그러면 전체적인 점수가 쭉쭉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거 잘 써야 되고, 물었는 거 잘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하고, 이것도 못 써놓고 쏘기고 있으면 금방 잡힙니다. 그거는 금방 이래 잡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뽀록나게 돼. 그거는 뽀록나니까 일단은 외워놔야 돼. 일단은 코어는 외워놓고, 그다음에 앞뒤로 이래 채워주는 이런 느낌을 이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강조점은 잘 나타나야 돼. 강조점, 이게 내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딱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다, 이런 것들이 그 문장에서 보여야 돼. 보여야지 이래 되고, 이런 건 안 돼. 조금 이렇게 막 투망식으로 뭘 점수 주고 싶으면 줘봐라, 뭐 이런 느낌, 이러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말 힘있게 내가 이걸 쓰고 있다는데 근데 대신 이것도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이래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략을 탁 잡고 전략을 잡고
문제를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남자들 게임하면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 솔직히 그런 전략이 막 그냥 들이받은 애들 보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막 지 혼자 삽질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있게 되는데 개민패도 그런 개민패가 없어요. 같이 게임하고 있을 때 그런 개민패도 없게 이래 되는데 내 답안지가 그래 되지 않도록 내 답안지가 그냥 묵묵히 그냥 삽질하는 답안지가 아니도록 그런 걸 항상 이래 생각하면서 그렇게 답안 작성을 이래 주시면 되겠죠. 자, 둘째 줄, 이 소송의 형태만이 강제집행으로 연결되고 이를 인용하는 이행 판결은 집행 권한이 되고 강제집행이 되고 반대로 이행 의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 부존재입니다.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 판결이 이래 되게 되겠죠. 됐고 확인의소인데 확인의소는 종류가 두 개 있는데요. 권리관계 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면 적극적 확인, 존재 확인, 존재 확인을 목적으로 하면 적극적 확인이 되고 반대로 부존재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소극적 확인, 소극적 확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 대상 적격 나오는데요. 확인의소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권리나 법률 관계만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확인의소만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모든 게 권리를 들고 와야 되는 거지. 사실관계 우리 우정을 확인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 왜 사탕 안 주지 이 새끼 뭐 이렇게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소위 이익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사소송은 권리구제입니다. 권리구제의 절차가 되니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거고 특히 확인에서도 대상 적격은 권리나 법률 관계만 대상 적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만 예외가 딱 하나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있습니다. 정서의 진정 여부 확인하는 소라고 해서 이게 이 서면이 제대로 작성됐을까 위조 변조됐을지 그걸 확인받게 되는 소가 정서 진부 확인의 소가 되는데 위조됐느냐 위조되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받는 소지만 사실관계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왜 허용이 되는지를 이래 추론하면 돼. 이게 정서인데 모든 서면을 확인해 주진 않거든. 모든 서면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니고 법률관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면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우리가 처분문서라고 부르거든요. 처분문서. 그러니까 각종 계약서라든지 매매계약서 아니면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차용증 이런 것처럼 차용증이 작성됐다는 게 확인되면 바로 빌려준 것을 내가 인정받을 수 있거든. 인정받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문서 자체를 통해서 법률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가 있게 되고 반대말이 보고문서 같은 일기장 오늘 날씨 맑음 이런 것들 황사 열날쩔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고문서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고문서에 대해서는 이건 확인받을 수 없고 처분문서만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확인해 주면 여기가 편해지거든. 여기가 이래 편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정서진보 확인에서는 사실관계지만 확인해 주는 이유가 결국 법률관계 처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이래 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처분문서를 확인받는다라고 그렇게 이래 평가하시고 이것도 예상 문제. 정서진보 확인에서도 예상 문제인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대상 적격은 모든 서면이 아니다. 모든 서류가 아니고 법률관계 증명에 도움을 주는 서류. 그게 처분문서를 확인받게 되고 확인해주는 대상은 위조 변조됐는지만 확인해주고 진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확인하지 않고 위조인지 아닌지 제대로 작성됐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준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확인의 이걸 쟁점들이 또 숨어 들어가거든. 정서진보 확인에서도 확인의 이익들 이런 쟁점들이 숨어 들어가니까 다음에 책을 볼 때는 그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다음에 책을 볼 때는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확인의 소의 특징. 그러니까 공부를 이래 만들어가면 되니까 지금 당장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 책 2번 봤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지 말고 계속 말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쟁점이었을까 이런 게 기억날 수 있도록 그게 되고 지금 생각 안 나면 그 파트만 따로 이래 찾아서 읽어보면 될 테니까 그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바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서진보 확인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책을 고려해보면서 이래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시험이 될까 안 될까 이 고민할 때 정서진보 확인해서 10번 읽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면 10번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인사는 왜 안 될까? 안 해서 안 되지. 네가 안 해서 안 되지. 왜 안 되겠니?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경영 무능력자거든. 우리가 인사 무능력자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무능력자 보호제도가 있잖아요. 또 버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게 이래 되니까 무능력자에 대한 어떤
어떤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강사님도 있을 수 있고 또 궁합이 잘 맞는 강사님 만나면 또 어느 정도 이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이래 생길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귀인을 만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면 그걸 만날 수 있는 방법의 길이 보일 수 있게 될 테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지 되는 거지.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방법을 찾으려면 자꾸 보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확인의소의 특징. 내가 지금 인사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거 하기도 바빠가지고 지금 보강하고 있는 판에 내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내 살기도 바빠. 내 살기도 바쁘니까 이 진도 빼기도 바빠가지고 그 진도 빨리빨리 내가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1번 확인의소의 특징은 청구권만 대상이 되는 이용의소와는 달리 모든 권리관계를 소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액이 결정 안 돼가지고 이용의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그때 시효 중단을 위해서 확인의소를 이래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극적 확인의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법률관계 분쟁을 미리 선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예방용으로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효력인데요. 확인의소는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은 없다는 거 아까 말했던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형성의소. 형성의소라는 것은 판결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거, 변동을 요구하는 게 형성의소가 되고 형성의소는 법적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에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될 때만 인정되는 게 원칙이고 또 형성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명문으로 제소권잖아요. 제소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이래 되는 거고 자 종료 잘 봐야 돼. 1번 실제법상 형성의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법상 법률관계 변동 실제법상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실제법상 형성의소고 대표적인 게 가소송을 써놨는데 이혼 기억하면 돼. 이혼 소송들 이혼 소송 나면 바로 그 법률관계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나게 되는 변동이 일어나니까 가소소송을 예를 들면 되고 2번 별표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 취소 소송이 되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얘한테 팔았을 때 수익자한테 팔았을 때 이걸 취소해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 취소해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가 채권자 취소권인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강제 집행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걸 우리 민법책에서 책임재산 보전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채권자 취소권이 됩니다. 따라서 요만큼만 보여주면 된다. 요만큼만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요 부분, 강제 집행을 위한 부분만 인정해주면 이래 되니까 그 이상 무리해서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본다는 말은 이걸 굳이 다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어.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다 을과병간의 관계를 무효로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얘한테만 무효가 돼서 재산이 돌아온다는 이론 구성만 해주면 돼. 재산이 왜 여기에 돌아와야지만 강제 집행이 되냐 그러면 내가 이행의소를 통해서 집행 권한을 얻어내야 되거든. 집행 권한을 얻어내고 이걸 들고 강제 집행하러 가야 되는데 얘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오지 않으면 이 집행 권한 가지고 여기는 갈 수 없잖아요. 여기는 갈 수 없게 이래 되게 강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돈 갚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얘거든. 얘가 나의 채무자니까 얘를 통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요때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재산은 돌아와 줘야지만 내가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니까 재산이 채무자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채무자 앞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거든.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서 강제 집행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지 얘네들을 계약을 전부를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 전부를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그대로 유효로 남겨놓고 돌려주는 사람만 상대로 소송하자는 겁니다. 돌려주는 사람만 상대로 소송하자. 그래서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를 굳이 얘를 부를 필요 없다. 얘네들의 계약은 무효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굳이 피고로 나올 필요 없이 돌려주는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되니까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 악의 수익자나 악의 전득자만 피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적 계획 없다. 채무자는 피고적 계획이 없게 이래 되니까 이걸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상대적 효력 이렇게 써도 되고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고 얘한테만 무효 얘한테만 무효 이런 느낌이고 강제 집행하고 남은 게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돼. 다시 돌려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강제 집행 당한 부분은 이제 남의 채무를 소멸시켜 줬으니까 부당이득 으로서 을한테 청구하는 문제로 이래 처리되고 일단 취소는 여기까지만 취소하자라고 이래 보는 게 그게 여기 채권자 취소권의 논점이 되니까 채무자는 피고적격 없고 수익자나 전득자만 피고적격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는 거죠. 2번 발표하고 사행이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쳐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만들게 이래 되고 그래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채무자 얘가 굳이 나올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을과 병의 법률 관계는 무효가 아니거든. 무효로 이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병만 피고가 나오면 되고 무효로 되는 사람만 오면 돼. 무효로 되는 사람만 이 법정에 오면 되고 을은 굳이 피고로 나올 필요 없다라고 이래 평가하시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이게 월요일날 이어질 건데 우리 소송을 제기할 때 관을 찾아야 되거든. 관할 어느 법원으로 가야 될지 관할을 찾아야 되는데 관할을 찾을 때 보통 재판정 피고 주소지 그러면 피고 주소지를 찾아주려면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써줘야지. 채권자 취소권에서 피고가 누가 되는지를 찾아줘야 되거든. 누가 되는지를 찾아주고 을은 피고가 될 수 없고 병은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이론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 이론 구성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여기 내용이 나와야 돼. 여기 내용이 나와야지 그게 병이 피고가 되는 이유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의 주소지가 보통 재판정 병의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의무행지는 어디일지 그걸 다음 주에 이렇게 정리하기 될 테니까 일단은 피고적격 보통 재판적부터 그렇게 찾아가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고 2번 이 대의건이 한 번 나왔거든. 여기 노무사 시험에서는 대의건이 한 번 나왔는데 채권자 취소권도 언제든지 나올 만합니다. 이거는 대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대의를 몇 번 더 내고 채권자 취소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의하고 취소는 같은 급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대의가 채권자 대의건이 좀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쟁점이 이래 되니까 나왔을 때 이건 문제 있다라 말할 수 없어. 작년 1차 민법 답이 이거였어요. 작년 1차 민법 답이 채권 양도로 채무자가 재산을 수익자한테 양도시켜버렸는데 그게 사행위로 돼가지고 다시 채권이 원래 채무자한테 돌아왔거든. 원래 채무자한테 돌아오는 거 이걸 냈는데 원래 채권 양도가 무효가 돼서 취소돼서 돌아왔을 때 얘가 대위에서 이렇게 얘한테 제3채무자한테 청구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얘한테 돌아오더라도 얘 게 아니고 여전히 수익자 거거든. 수익자 껴야 되니까 대위가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1차 민법에 이래 출제됐기 때문에 이건 2차에 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게 이래 되니까 상대적 무효 이거는 그거보다는 더 쉬운 판례거든. 이게 더 쉬운 판례가 이래 되니까 상대적 무효 피고적격은 얘만 피고적격이 있다라고 이래 보시면 되고 사법 시험 마지막에서 나왔던 게 이거였습니다. 사법 시험 마지막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피고적격이 누가 피고가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이게 한 번 더 출제됐고 변리사에서는 여러 번 나왔고 변리사 시험에서는 여러 번 출제가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2번 소송상 행성일소도 있는데요. 소송법상 법률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소송법상 행성일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거 재심과 정기관 판결 변경일소 정기관 판결 변경일소가 대표적인 예가 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거든. 기판력이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기판력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소송법상 효과로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거 이게 금지되고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 저촉 문제가 생기죠. 기판력 저촉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는데 이게 소송법상 법률관계로서 어떤 판결에 대해 내려졌다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해가지고 모순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판력이 이래 되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겠다. 그러니까 소송법상 법률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기판력 발생한 부분이지만
다시 소송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겠다. 예외를 인정해서 변동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데 여기가 하자가 있을 때 기판력 있는 판결 자체가 종전 판결이 하자 있는 판결이 나왔다면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반복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I로 쓰는 겁니다. I로 이렇게 쓰는 거고 소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제출해야 되거든. 제출해야 주인이 이래 되니까 여기는 의로 쓰시고 소제기, 소장 제출 이런 것들은 의로 이렇게 표시하고 반복한다고 할 때는 재심, 뭐 재소금지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니까 그거는 다 I로 재방송 이런 것들은 다 재심, 재방송 이런 것들은 I로 표시하고 또 하나가 정기금 판결. 정기금 판결이라는 게 매달 얼마씩 주는 거 정기적으로 주는 걸 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걸 정기금이라 부르는데 매달 얼마씩 받도록 판결이 내려졌어요.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매달 50만 원씩 받는다. 아니면 치료비조로 부당이득조로 50만 원씩 받기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갑자기 후유증이 생겨 가지고 5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지금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될 때 그때는 이걸 기판력 생기는 게 50만 원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50만 원 받아가지고는 지금 약값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도 이거 받고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부당하거든. 너무 부당하니까 즉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후유증 사정 변경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면 그러면 다시 추가 청구를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 추가 청구를 받도록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이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받도록 해줘야 될지 옛날에는 걔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조문이 들어와서 정기금 판결을 바꿔주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가 제기돼 가지고 이걸 신설돼서 이걸 통해서 소송법상 법률 관계가 변동, 소송법상 법률 관계가 이래 변동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거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재심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찾으세요. 아니면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원고 적격을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런 거 공부 안 했다고 해가지고 손을 놔버리면 안 돼. 손을 놔버리면 안 되고 재심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 이게 나왔다는 말은 이걸 바꿔달라는 소거든. 이걸 바꿔달라는 소. 그러면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받는 사람이어야 돼. 이거 받는 사람이 제기하는 게 그게 소송법상 행성이 쏘니까 기판력 받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만약에 기판력을 안 받아 여기 새로운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소유권이 넘어가가지고 종전 기판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래 돼버렸다면 그러면 얘는 옛날 판결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걸로 그냥 나한테 새로운 손해가 생겼으니까 별개의 손으로서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면 돼. 이렇게 청구하면 되지 이걸 바꿔달라고 제기할 게 아니라고. 따라서 원래는 이걸 바꾸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부당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났을 때 그때는 이걸 바꿔주세요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전제로 이걸 받는 사람만 제기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받는지를 공부해야 해요. 이건 누가 받는지를 이렇게 공부하고 원칙 당사자 예외적으로 당사자처럼 취급되는 사람 4명 4명이 있는데 그중에 변론 종결 후 승계인 이게 예상 문제로 이래 처리되고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서는 소송물 승계도 있고 계정물 승계도 있었거든. 계정물 승계도 있게 이래 되는데 소송물 승계는 당연히 승계인으로서 기판력 받게 되는데 계정물 승계 받았을 때 그때는 이게 승계인으로 볼지 승계인으로 보지 않을지 그게 또 달라지거든. 달라지게 이래 되는데 그때는 원래 청구권이 뭔지 이걸 봐야 돼요. 원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래 달라지게 이래 되니까 그거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검토해 달라. 그래서 기판력 미칠지 미치지 않을지에 따라서 이걸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없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심 나왔다고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 이게 원래 노무사는 되게 어려운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재심 나왔을 때 오히려 이걸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묻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이래 접근해가지고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이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이한 문제가 아니고 소송법상 형성의 소를 이래 묻겠다는 거니까 이걸 바꾸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래 출제하게 되니까 그런 각도로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됩니다. 특이한 게 나왔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기본적인 걸 가지고 풀 수 있다. 기본적인 걸 가지고 풀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역으로 이래 접근해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형식적 행성에서 연기 때 이걸 쪽지로 봤습니다. 암기해가 개념하고 특징, 개념하고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개념부터 보시면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소송 사건은 성의 법률 관계 변동을 구하는 거, 변동을 구하는 게 그게 형식적 행성에서가 이래 되는데 형식은 소송으로 돼 있어. 간판은 이 집 간판은 민사소송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 민사소송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진행은 안일 빗자를 써서 비소송 사건으로 진행되더라. 비소송 사건으로 진행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소송입니까 비소송입니까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뭔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이래 적용되게 되는지 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해야 되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판결하면 안 되죠. 함부로 판결하면 심판의 대상과 범위도 당사자가 정했기 때문에 함부로 판결하지는 않는데 여기는 비소송이거든. 비소송이 이래 처리되니까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판사님한테 재량을 줘서 재량을 줘가지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판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는 게 그게 비소송 사건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런 걸 형식적 행성이소, 형식적 행성이소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뭔 소리냐 그러면. 얘네 둘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경계 확정의소를 제기, 경계 확정의소를 제기해서 얘네들의 경계선이 X선이에요라고 경계선을 확정을 이래 구했는데 경계선이 여기가 맞는지, 여기가 맞는지를 확인을 이래 구했는데 판사님이 살펴보니까 얘네들의 경계선은 노란선으로 돼 있어, 노란선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FM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하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판결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노란선이 정답인데 하얀선이 경계선이라고 물었으니까 이유 없는 청구거든. 이유 없는 청구니까 기각을 내리고 그러면 Z선으로 끄었을 때 이게 경계선이 또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맞을 때까지 소송해야 되거든. 이거 맞을 때까지 소송을 해줘야지 되니까 계속 기각을 시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판사님한테 재량을 주자는 겁니다. 판사님한테 재량을 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하얀 선이 아니고 노란 선이라고 생각되면 노란 선이 경계선이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소송이 한 번으로 끝나거든.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게 이래 되니까 오히려 당사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 구제에 도움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차라리 한 번으로 끝나게 만들어주자는 거 이걸 형식적 행성이소라고 부르고 국가가 후견적으로 이렇게 개입해야 될 상황이 자꾸 생겨나게 되니까 이게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이래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걸 이래 만들게 되는데 민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당사자에게 맡겨두고 국가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근데 사적 자치로 맡겨놓으니까 막 힘없는 애들이 막 쓰러져 가지고 막 30시간 일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뭐 주 50시간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임금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도 없고 밥도 안 준다. 우리는 밥도 안 주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적 자치로 맡겨놓아서 운영하니까 노동력 착취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 이걸 사적 자치를 수정하는 예외가 나타나. 그래서 뭐 강행법규를 만든다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걸 통해서 사적 자치를 제한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걸 국가가 좀 관여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해주는 게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이래 발생하고 경계확정의소가 대표적인 형식적 행성의소인데 우리는 이걸 꼭 외우자. 대표적인 경계확정의소가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의 대표적인 형식적 행성의소가 이래 되는데요. 요즘은 부부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그 남편 명의로 그 아파트를 사더라도 남편 명의로 단독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공유 등기를 하거든. 공유 등기를 하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공유 등기를 통해서 부인하고 남편이 같이 소유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혼을 할 때가 있거든. 이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소유했던
재산을 나누어서 헤어져야 되거든. 나누어서 헤어져야지 이래 되는데, 근데 공유물 분할이 원래 현물 분할이 원칙, 이걸 n분의 1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현물 분할이 적합하지 않으면 경매로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누게 이래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잘 모르고 아파트를 공유물 분할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분할해 주세요라고 청구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분할해 주세요 청구했다. 그러면 안방하고 거실은 뭐 부인이 쓰고 부엌하고 화장실은 남편이 쓴다. 이렇게 분할시켜서 청테이프 잘라 이렇게 붙여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더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공유물 분할이 현물 분할로 적합하지 않잖아요. 적합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분할시켜 달라고 청구했다 할지라도 판사님은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기각시키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형식적 행성이소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처분권주의에 대한 예외로 취급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죠. 둘째 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법관의 자유 재량 포인트, 재량이 이름하고 있는 형성이소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거 두 개, 경계 확정이소도 있고 토지 경계 확정이소와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있게 되는데, 시험은 공유물 분할이 많이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이 많이 나오니까 공유물 분할을 잘 기억하시고, 특징 4개. 1번 처분권주의가 배제돼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는 말은 구하지도 않은 걸 판결할 수 있는 거, 구하지도 않은 것을 판결할 수 있게 이래 되고, 그리고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이름을 바꾼다, 그지? 항소심에서 이름을 바꿔서 2번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도 배제, 이것도 이래 배제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원고 청구 기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고 청구 기각하지 말고 결론을 내려주는 게 낫죠. 결론을 이래 내려주게 되고, 이게 타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하지 말고 팔아서 돈으로 판결을 이래 하면 되고, 원래는 당사자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함부로 판결 못해. 처분권주의는 판결을 못하고, 이렇게 판결하려면 당사자가 청구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교환적 변경을 시켜줘야 되거든. 교환적 청구 변경을 했을 때 그때 판결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다. 여기는 그럴 필요 없이 청구 변경 없어도, 청구 취지 변경하지 않아도 바로 판결할 수 있고, 기각은 할 수 없고, 마지막 청구 취지 기재가 완화되어 있다. 원래 소송하려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판사님이 거기에 구속돼서 판결해 주는데, 여기는 그렇게 명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판사님한테 재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청구 취지 기재가 좀 두리뭉실하게 그냥 경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명확하게 적지 않더라도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게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죠. 소위 종류 3개고, 이런 걸 응용할 수 있도록 이래 정리하고, 이 재심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걸 전제하는 게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재심을 물었다 생각하지 말고, 정기관 판결 변경의소를 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게 법원행시 최근에 문제 답으로 나온 거, 정기관 판결 변경의소를 할 수 있는지 따져보라는 거, 이런 게 최근에 법원행시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 재심이 법무사 쪽에서 한번 나왔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출제됐는데, 이거는 재심을 물은 게 아니고 기판력이에요. 기판력의 문제로 처리해야 되고, 다른 시험은 승계집행문 받을 수 있는지 출제했어. 승계집행문 받을 수 있는지 출제했는데, 승계집행문은 언제 받냐 그러면, 판결에는 얘 이름만 나와 있는데 기판력이 다른 사람한테 미칠 때, 대표적으로 변론 전결로 승계인 그 사람한테 미칠 때 서류 한 장 더 붙여줘야 되거든. 얘한테 기판력이 미친다는 서류를 붙여줘야지 강제집행을 얘한테 할 수 있거든. 얘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계집행문 부여받을 수 있는지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또 이거 미치는지 푸는 겁니다. 이거 미치는지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제대로만 이해하도록, 그게 다 기판력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알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막 그 이상한 표현이 승계집행문이 일어나오면 노무사 마침 또 동차거든. 또 역시 이번에 원래는 아니구나라고 게임 오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마음의 끈을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 시험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누구든지 다 평등한 거야. 아시겠죠? 평등하게 되고, 아버지 지금 묻지 않고, 그리고 출신 성분 묻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시험이라고. 시험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안 될 이유가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서 밀릴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절대 쫄지 말고, 괜히 잘하는 애들 한두 명 자꾸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가지고 걔네들 막 뛰쳐나가는 애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공부 구력이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그 공부 구력이 얼마 정도 되세요라고 이래 물어보시면 보수적으로 뭐 답하거든 되게 보수적으로 답해서 그 초반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고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본격적으로 그러면 3년이지 뭐 그냥 3년이 되는데 뭘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는 빨리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잘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그 경쟁에서 붙는 거야. 경쟁에서 붙는 거고 이것도 누가 그날 잘 침착해서 잘 붙는 거고 잘 푸는지 그걸 테스트하는데 그 침착성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생기는 거야. 열심히 했을 때 생기고 준비해놔야 돼. 이런 것들이 나올 걸 준비해놓고 이게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풀리지. 애드립으로 풀리는 게 아니야. 이거 애드립으로 절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다 준비하자. 다 준비하고 지금부터 노력하면 정리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열심히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위 제기로 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여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